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의 비만 문제입니다. 비만 문제지만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겼다고는 볼 수 없고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 내용은 꽤 오래전 내용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함부로 처방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제가 최근에 맡았던 아동은 약물부터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약물부터 쓰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아이의 식욕이 너무너무 과해서 심각합니다. 먹을 거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저희 아이는 소아정신과에서 ADHD 약을 처방해서 복용 중입니다. 발달장애도 있고요. 6살 정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가 7살 때까지는 정말 뼈만 앙상할 정도로 말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kg 정도로 살이 쪘습니다. 키는 안 크고 살만 찌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후에 식욕이 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주체할 수 없이 먹어요. 그만 먹자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콘서타 오로즈사 방정 레피로 정 리스펜 정인대 눌정. 혹시 위의 약 중에서 식욕을 늘리는 약이 있을까요? 의사는 집중력 약으로 식욕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ADHD 약을 먹으면 아이들이 식욕이 준다고들 하는데 저희 아이는 왜 먹는 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냉장고 문만 열면 달려가서 먹는 거 확인하고 집어먹고 너무 힘듭니다. 밥 먹고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해도 살은 빠질 생각을 전혀 안 하네요. 병원 가서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여야 할까요? 아이가 왜 그렇게 식욕이 넘칠까요? 한참 자라는 중이니만큼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아이가 먹고 있는 약물을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아이의 식욕이 약물로도 촉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먹으려는 충동이 있는데 약이 그 충동에 힘을 더해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약의 힘이 충동에 특수성을 부여해준다면 쉽게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 충동의 발생은 약물 중독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약물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의학에서 가장 전문적인 것은 약이고 그것이 함부로 남용된다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일수록 더 세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먹어온 약이 아이의 정신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정신적 메커니즘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어린 자의 정신과 약물이 들어가서 정신작용에 개입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받아들이시기 어렵겠지만 긍정적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신은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마비가 될 때는 억지로 정신작용을 조절하려고 할 때입니다. 유기체가 기능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이 필요한 상태를 일컬어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정신을 복구하려는 특권이 마비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신은 그런 시도에 대해서 계속 저항합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진짜 증상으로 보이기도 하죠. ADHD 약을 복용하면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ADHD에 처방되는 약은 각성제입니다. 식욕이 사라지는 것은 각성제의 부작용으로 등장합니다. 미국 같으면 다이어트 약물로 에더럴이라는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약은 암페타민이라서 국내에서는 금지된 약물인데 부작용이 식욕 억제라서 그걸 노리고 처방을 한다고 하죠. 살 빼는 약으로 유명한 디에타민이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로 같은 기전입니다. 그 약들의 엄마격인 약이 메스 암페타민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셜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애가 ADHD라고 정신과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약을 복용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당장 보기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으로 억지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약을 그렇게 써도 괜찮다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전국의 하수도를 검사한 결과 검출된 약물에서 메틸페니데이트가 다량 검출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아이가 먹는 약 중에서 콘서타는 대표적인 ADHD 약물로 메틸페니데이트가 주성분입니다. 각성제죠. 그리고 인데놀은 주로 떨리지 않게 하는 약으로 긴장을 완화해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따져보면 두 약물의 성질이 상반됩니다. 그런데 두 약물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어떨까요? 직접 예시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경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추론해봅시다. 프로이트는 코카인을 연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가난했었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해야 하는 연구였죠. 코카인 제조사에서 프로이트한테 연구를 맡겼으니까요. 그리고 각성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중독성이 발견되기 전이었죠. 그 당시 플라이슐 마르호프라는 동료 의사가 헤로인 중독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도 늘 쑤시고 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헤로인은 진통제나 기침약 등으로 흔하게 사용되던 겁니다. 마르호프는 수술하다가 입은 부상 때문에 진통제로 헤로인을 쓰다가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자기 연구할 거 다 했습니다. 주변에서 평판도 무척 좋았고요. 거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마르호프에게 코카인을 처방해줍니다. 훗날 이 사건은 이렇게 비유가 되죠.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마왕을 불러들였다고요. 헤로인 중독에서 벗어났지만 바로 코카인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상반되는 약물을 쓰는 건 중독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나중에 코카인 중독으로 상태가 너무 나빠지자 브로이어는 클로랄 수화물을 처방해서 진정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타가 되었죠. ADHD의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 처방되는 약은 각성제입니다. 약을 먹는 아이들의 행동이 통제가 안 되어서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아이의 행동이 통제가 안 되니까요. 이곳저곳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애가 약을 세게 먹고 있어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약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메틸페니데이트나 아토목세틴이나 각성작용을 돕는 약입니다. 충동을 촉발시키는 각성제를 복용시켰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약물 작용으로 인해 충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금쪽이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케이스들이 등장합니다. 금쪽이가 ADHD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지만 행동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을 받고 애가 나아지는 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ADHD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물론 오은영 박사님이 의사로서 다른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아동의 행동에 있어서 약물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니까 약 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특수 충동이 더는 등장하지 않게 되고 아동이 스스로 충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까 자연히 행동은 나아질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특수 충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암시합니다. 내분기 기계의 문제입니다. 충동의 출발이 신체의 고향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것은 내과적인 문제도 포함할 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도 아이의 언어가 기능할 수 있다면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비약물로 치료를 한다고 해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발달이라는 것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이가 좋아지는 방식을 약에 전부 맡기시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치료해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 저런 약 쓰면서 상태를 조절하려는 태도가 보입니다. 약으로 아이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은 아이의 충동에 억지로 개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연보다 엄격하게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작용에 약물로 억지로 개입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은 그만한 고통을 견디게 만드는 것이죠.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약물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성제만 처방된 것이 아니니까요. 저의 치료 케이스에서도 약 끊고 30kg 넘게 감량한 여자애가 있습니다. 약으로 찐 살이 빠지니까 예뻐졌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